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단순 이자 장사를 넘어 대출 비교나 투자 서비스 같은 부문에서도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혜연 기자, 1분기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요? 네, 카카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23.6% 상승한 1,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이자 마진은 전분기 대비 0.06%포인트 줄었는데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건데요. 단순 이자 장사가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만의 차별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1분기 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0.6%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인데요. 다만 수수료 플랫폼 수익과 같은 비이자 수익이 33% 가까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고객 트래픽 확대와 수신 성장을 바탕으로 수수료 플랫폼 사업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1분기 수수료 플랫폼 수익은 전년비 8.8% 늘었습니다. 특히 앱에서 타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제휴사와 대출 실행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며 플랫폼 수익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기존 전통은행들과 달리 수신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개월간 57만 명의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면서 1분기 수신 잔액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독보적인 수신 상품으로 모임 통장이 꼽힙니다. 1,200만 명의 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 모임 통장의 잔액만 1조 원 이상 늘어나며 이 조달 비용을 줄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앞으로 이 대출 규모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약 12% 내외의 대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대형 시중은행들보다는 약 3배 정도 높은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은 성장세가 큰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비 2배 늘어난 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내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내서 최근 은행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그 빈틈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출 상품 라인업도 강화합니다. 다음 달에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하반기에는 건당 대출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가계대출 성장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대출을 키운다. 이 대출 부실, 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올해 연체율은 작년보다 소폭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우량 고객 유입을 확대해 전반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후 중신용대출 연체율도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으로서 이 정체성이 좀 차별화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성장주의 관점에서 좀 기대할 만한 변화는 없을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미래 핵심 사업인 AI 금융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우선 오는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AI 서비스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달 말 카카오뱅크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AI 검색을 시작으로 금융과 관련된 계산을 대화로 해결하는 AI 금융 계산기를 출시합니다. 아직까진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1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채 달성한 성과입니다. 또 지난해 9월 태국 중앙은행에 가상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후보가 선정되는 오는 6월이면 사업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